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한밭대학교 창의영화학과의 임준묵 교수라고 합니다. 제목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의 특성 분석인데요. 제가 좀 간단히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실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요즘 대학 입시의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공정성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이걸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일겠죠. 근데 사실 제가 한 2년 넘게 그 대학에서 입학 본부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사람이 좀 덜 개입되는 또는 그 입학 사정관이 평가를 할 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전에는 한번 제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있는 성적 데이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성적이죠.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과연 합격을 했을까 불합격을 했을까, 그거를 해보니까 대략 한 80% 정도 맞춰요. 뭐 최선을 다해서 80% 맞추는데 한 20%는 못 맞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학생 생활기록부하고 플러스 자기소개서가 덧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충해서 모델에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그 20%의 일부분을 보충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일부만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일반적인 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뭐 요즘 사실 대학에서 위기죠. 학생들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아마 그러니까 내년 입시죠. 12월에 이루어지는 1월에 이루어지는 입시가 끝나고 나면 전국이 발칵 뒤집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8만 명 줄었고요. 올해 7만 명 또 줍니다. 그래서 도합 15만 명 주는데 아무도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죠. 이제 올해 드디어 한 20% 대학이 미달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에서 설명드리는데, 80년 이전에 예비고사 봤고요. 81년에서 96년까지는 우리 학력고사하고 내신 성적에 의해서, 여기 교수님들 아마 여기에 많이 끼시는 교수님들 계실 것 같은데, 97년 이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고요. 여기에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추천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가 지금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지는데, 수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부에 있는 성적만 갖고 하는 거예요. 성적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성적을 위주로. 그러니까 계량화할 수 있는 성적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가 두꺼운 학생은 한 30페이지 되고 얇은 학생은 한 10페이지 되는데,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의 온전한 기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량화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평가를 해야 되는 정상적인 평가,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정시는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수학 능력 시험을 갖고 하니까 정량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를 좀 늘려야 되겠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우리 교육의 방향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있었던 거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전국에서 수시 비율이 대략 한 80%까지 갔는데 여기서 멈춘 거예요. 실제는 수시가 100% 가야 되는 겁니다. 해서 못 뽑은 사람이 나중에 정시 또 뽑으면 되는 건데, 아예 비율 정해놓고 뽑는 건 좀 뭐가 좀 이상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만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형의 한 50% 정도 되는 겁니다. 전체의 한 50%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데, 30페이지, 많은 학생의 30페이지 정도는 학생부하고 플러스 3편 내지 4편의 자기소개서를 입학사정관이 한 달 동안 평가를 해서 하는 거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해서 15년 정도 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제도죠.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1차 합격자를 거르고 나서 심층 면접을 하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가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도가 뭐냐면,
의도가 뭐냐면 성적은 비록 나쁠 수 있지만 잠재력이 있고 학교의 인재상이 맞는 학생을 뽑아달라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읽은 다음에 이 학생을 딱 보니까 성적 말고도 다른 거가 많이 숨어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좀 찾아내달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에 집중을 해보면 자기소개서는 4편을 내게 돼 있는데 대학의 3편은 공통문항이고 대한민국 4년제 200개 대학 공통문항 3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를 쓰는 대학이 있고 안 쓰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3개에만 집중을 하고 이 자율문항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대학별로 몇 군데 안 씁니다. 이 3문항은 다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대해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달라 천자.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달라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달라 이겁니다. 그럼 이걸 갖고 이제는 온전히 읽고 이 학생의 잠재 능력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하고 앞뒤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객관성 있게 좀 모델화해서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할 적에 이 학생이 만약에 A 대학에 이런 자기소개서하고 생활기록부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작년 같았으면 작년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했었으면 이 대학에 상위권에 합격을 했을 거다. 불합격했을 거다. 이 정도의 안만 주게 되면 입학사정관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하고 동의가 된다. 자기도 평가를 읽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뽑으면 되고요. 나는 보니까 작년에는 합격했을 것 같았는데 나는 불합격할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고민할 겁니다. 좀 더 읽어보고. 이런 게 훨씬 더 객관적이 될 수 있고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본 거고 오늘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빅데이터에서는 자기 소개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실제는 이게 개인정보라서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그 개인정보를 전부 다 빼고 입수 학교 당국의 협조를 받으면 입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입수한 거는 대략 한 3,300명분이었고요. 3편을 썼으니까 한 9,900개 정도의 자기소개서가 있었던 거죠. 합격 여부, 성별, 문이과 지원 전형, 고교 지역별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썼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선 특성을 비교해봤고요. 제가 아직 연구를 마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좀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성을 보면 정말 저도 이 과정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신기하다는 걸 봤어요. 이 한 9,900개 정도 자기소개서 전부 다 통으로 놓고 여기서 사용한 단어들을 쭉 한번 세봤더니 친구 생각 활동 시간 공부 문제 동아리 요거가 7가지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걸 남녀로 나눠봐도 거의 비슷한데 남자는 주로 학년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여학생은 의외로 실험이란 단어 이런 단어가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왠지 한번 훨씬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학별로 특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문과 이과별로도 문과 학생은 영어나 사람 쪽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물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과 학생들은 실험이나 관심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실제로 합격에 이르는 학생이 있고 합격에 이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전체는 좀 여기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불합격한 학생과 합격한 학생들은 실험이라는 거가 굉장히 독특하게 좀 많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가 아마 나중에 그 모델을 해서 학습을 할 적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소서가 어떤 토픽으로 이루어졌나를 좀 봤더니 전체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크게 한 여러 가지 토픽으로 나눠주는데 그 중에서 이쪽에 있는 가장 큰 범위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토픽을 보면 이게 1번 토픽이었었는데요. 친구 활동, 생각, 공부 이런 식으로 친구나 활동 이쪽에 굉장히 주안점이 된 토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쪽에 왼쪽 상단에 있는 토픽인데 이거는 이제 생각 쪽에 굉장히 중심을 둔 그런 토픽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 이제 친구 쪽의 문제 해결 뭐 이런 쪽에 중심이 둔 토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각, 친구, 공부 이 정도 순으로 되어 있는 토픽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토픽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는 아까 요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구 생각 활동 시간 공부 문제 이거가 전체를 도미네이트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빈도수를 해보지 않고 TF와 ADF를 동원해서 다 똑같이 나타난 단어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좀 빼고 계산해 보면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제가 간단히 정리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학생하고 여학생 토픽이 약간 좀 차이가 좀 발생한다고 하고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남학생 쪽에 수학이나 물리 이런 쪽에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 것 같고요. 여학생 쪽은 중국어나 뭐 이런 영어 쪽에 훨씬 더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도 어학 쪽이 강하고요. 이쪽은 수학 쪽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가 그거에 맞춰서 나온 거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합격 불합격에 관련된 얘기인데 요거는 어떤 특징을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게 나타나서 요 부분이 이제 좀 AI의 능력을 좀 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공 접박섬이나 인성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자소서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썼는지 부정적으로 썼는지도 좀 살펴봤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이렇게 지도를 해서 그럴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지티브 쪽으로 이제 많이 써 있는데 이거가 굉장히 도미네이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쓰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불합격자가 그럴 거다. 불합격자는 네거티브 쪽으로 썼을 거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한번 필터링을 거쳐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성급하게 결론적으로 왔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요 자소서 부분이 모델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성적 부분은 들어가는 모델이 있는데 자소서 부분이 이제 요 합쳐져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 특성들이 이제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딥러닝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뭐 남녀의 어떤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는데 어떤 동아리나 문제 이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고 문이과에서는 뭐 거기도 뭐 그래서 앞부분에 이 5개의 키워드에서 차이가 학생들한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고등학교에서 어떤 그 생각이라든가 에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과, 이과 이 부분도 감정적인 부분도 학생들이 굉장히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그 긍정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한다. 아마도 이거는 자소서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나 이거를 쓰게 그 어떤 토픽을 잡아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그 유도한 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의 필터링을 거치면 또 다른 부분은 나타날 수 있어서 그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완성된 모델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다들 들어가시고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저는 흥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관심 있어야 되는 주제로서 연구가 잘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 질문은 지금 합격 불합격으로 나누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거든요. 아주 불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는 어떨까 되게 흥미가 있어요. 아주 불합격이요? 합의 25%.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거는 뭐 알고 그럴 때 이제 단어도 그렇고 좀 문장 길이라든가 문장의 논리력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분진하냐 아니면 뭐 이렇게 첫 문장에 얼마만큼 이렇게 주제가 뭐가 나오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왜 우리가 좀 확실히 떨어질 사람들을 심사를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 부분만 좀 떨어져도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노력이 확 줄어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합격 합격은 나누셨는데 이걸 갖다 좀 분포를 좀 나눠서 만약에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되게 좀 사실은 이 확보한 자료에 제가 편의상 불합격 합격으로 나눈 거고요. 합격이나 불합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3배수를 뽑는 면접에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자소서를 가지고 또 실제로 가서 그 학생이 첫 번째 등록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 사람이 빠져나가고 첫 번째는 불합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2차로 대상이 돼서 등록을 한 학생이 있고 4차까지 등록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특성 분석에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 그렇게 개별 부분에서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에 있어가지고 좀 하시는 김에 자료가 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깐깐하더라고요. 농촌에서 전혀 자료를 내놓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이왕 가지고 계시니까 그 학생이 들어온 다음에 1년 내에 또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중도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자소서 내용을 보고 그런 그 학생들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저희 대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중도 탈락에 관련된 얘기인데, 중도 탈락의 의도를 이제 사전에 예측했으면 좋겠던데, 이건 사실은 2년 전, 3년 전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뭐 대학에 들어와서 1년, 2년 사이에 쌓여 있는 학사 정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가 영향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학교에 아마 적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있긴 있을 텐데,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넣어서 예측하는 건 사실 너무 먼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매년 고등학교 자료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 대학에 합격했다 그만둘 것 같다, 이거 알기가 사실. 제가 학교 데이터를 보니까 중도 이탈하는 학생들이 결정을 다 짓는 게 5월에 결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충분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뭔가 쌓이기 전에 중도 이탈을 일단 결정을 짓고 나머지는 이제 9월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학년 때만 일단 넘어가면 2학년 때부터 중도 이탈이 호출을 하는데 맞습니다. 1학년 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한 연구가 한두 개는 있긴 있습니다, 사실. 약간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좀 했습니다. 요새 그 자소서를 뭐 이렇게 대신 써주는 컨설팅에 굉장히 그런 우려들을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혹시 그 유사성을, 그러니까 자소서 간에 지나치게 이렇게 좀 어떤 패턴을 갖고 유사한 그런 자소서들을 좀 걸러낼 필요는 없을까요? 그런, 이게 사실은 좀 그게 사실은 저는 더 우려되는 것 같아요. 내용 면에서 뭐가 이게 좀 너무 네거티브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보다도 좀 자소서가 다 그게 그거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을 때가 좀 있거든요. 네. 여기도 보면 나온 단어의 빈도가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쭉 맞습니다. 그 결과물을 내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네. 사실은 완벽하게 뵙겠느냐 안 뵙겠느냐는 대기업에서 전국의 3년치 데이터를 전부 다 비교합니다. 전수 비교를 해요. 그런가요? 전수 비교해 갖고 3년 전에 썼던 학생 거하고 지금 낸 학생 또 현재 낸 다른 학생들하고 몇 퍼센트가 비슷한지는 대학별로 전부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20%이 정도 이상 비슷하면 명단이 전부 다 갑니다. 가서 그 제출한 학생들이 진술서 받아요. 뵙겠는지 안 뵙겠는지. 또 자료를 준 학생까지 다 진술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불합격 처리된 사례 굉장히 많고요. 그거는 이제 그런 유사성은 그렇게 걸러냅니다. 그거는 정말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전부 전수 비교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대기업에서 그런 공정성은 문제가 안 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한 가지 아까 이걸 베꼈어도 그 유사도에 안 걸릴 수 있어요. 안 걸리는데 어떻게 갈려내느냐? 근데 그거는 못합니다. 지금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학생은 진실하게 자기 얘기를 썼다라고 하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고요. 입학사정관은 그거를 아주 열심히 읽고 자기가 그거에 근거해서 대학의 인재상에 근거해서 점수를 줬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제가 두 개가 틀리면 이건 뭐 도저히 학습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뿐이 대답을 못 드립니다.